저승에서 환생한 할아버지. 죽었던 할아버지가 3일 만에 되살아났다.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염라대왕 앞에 선 할아버지. 그런데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갑작스런 죽음. 조선 중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는 김만석이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살이 된 김 영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덕망 높은 어르신이었지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남을 속인 적 없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김 영감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한 뒤 조상님께 차례를 올렸지요. 그리고 나서 작은 텃밭에 나가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아, 글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단다. 김 영감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컸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김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이웃집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감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자꾸 싸우는데 중재를 좀 해주세요. 김 영감은 언제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마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곤 했지요. 김 영감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 박 씨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보다 더 잘 모셨어요. 아버님,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계절마다 새 옷을 해드리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시아버지께 드렸지요. 그런 김 영감이었는데 어느 가을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건강하게 지내던 김 영감이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요 하며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큰며느리가 깜짝 놀라 물어보니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라고 김 영감은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김 영감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버님, 온 가족이 달려들었지만 김 영감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큰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들도 하늘이 무너진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 영감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도 멀쩡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지요.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김 영감님은 관상으로 봐도 장수할 상인데 적어도 90까지는 사실 분이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분만큼 착하고 건강한 분이 어디 있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김 영감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어떤 이는 상여를 만들어주고 어떤 이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또 어떤 이는 밤새 김 영감의 시신을 지켜주었지요. 이런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김 영감의 영혼은 아직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김 영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몸이 무겁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등장. 김 영감이 숨을 거둔 지 하루가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감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면서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게 된 것이지요. 저것이 나인가? 김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몸이 하얗게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상하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지? 김 영감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영혼 상태가 된 김 영감은 가족들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자신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박씨야,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아. 김 영감이 아무리 말해도 큰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영감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 안을 떠돌아다녔지요. 그때 갑자기 집 안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한겨울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동시에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김 영감이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이 하얗고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에는 긴 쇠사슬을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주머니를 차고 있었지요. 김만석. 그 사내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김 영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저승사자다. 너를 데리러 왔다.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김 영감은 그제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승사자라고요? 그럼 정말 내가 죽은 건가요? 그렇다. 내 수명이 다했으니 나를 따라와야 한다. 저승사자는 쇠사슬을 김 영감 앞에 내밀었어요. 이 사슬에 손목을 묶고 따라오거라. 김 영감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깐만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어차피 그들은 너를 볼 수도 듣지도 못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따라와라. 저승사자가 사슬을 김 영감의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 김 영감이 말했습니다. 사자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염라대왕의 명령이다. 김만석, 나의 일은 경상도 안동 거주 틀림없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마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끝내지 못했고, 큰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김 영감의 말을 들은 저승사자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명부에 적힌 것은 절대적이다. 실수란 있을 수 없어. 저승사자는 김 영감의 손목에 사슬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닿자 김 영감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출발한다. 저승까지는 꽤 먼 길이니 각오해라. 저승사자가 사슬을 잡아당기자 김 영감의 몸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김 영감은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아들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잘 지내거라. 김 영감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지요. 저승사자와 함께 걷기 시작한 김 영감은 점차 이승의 모습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도 마을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대신 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님, 저승은 얼마나 멀리 있나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의 개념이 이승과는 다르니까. 저승사자의 말대로 김 영감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1시간이 지난 건지 하루가 지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길과 삼도천. 저승사자와 함께 걷기 시작한 길은 이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길 같았는데 걸을수록 점점 이상해졌어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나와서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자님, 이 길을 따라 얼마나 더 걸어야 하나요? 김 영감이 물어보니 저승사자가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다. 먼저 삼도천을 건너야 하고 그 다음에 망자의 길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염라대왕의 궁전에 도착할 수 있지. 길을 걷다 보니 앞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영감이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홀령들이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 여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모두 죽은 사람들인가요? 그렇다. 모두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너와 같은 처지지. 김 영감은 신기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가족과 이별하고 이곳에 온 것이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줄을 서서 걷던 중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김 영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상도 안동에서 왔소. 그대는? 저는 전라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김 영감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김 영감이 말하자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 자식들이 어린데 장사도 잘 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한참을 걸어가니 앞에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검은색이었고 물살이 매우 빨랐어요. 강 위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삼도천이다.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삼도천이요? 죽은 자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다. 생전에 지은 죄에 따라 건너는 방법이 달라진다. 김 영감이 자세히 보니 강에는 세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금으로 만든 다리, 하나는 은으로 만든 다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물속을 헤엄쳐서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금다리를, 보통 사람은 은다리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물속을 헤엄쳐서 건너야 한다. 저승사자의 설명을 들으니 김 영감은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은 어느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강가에 도착하니 무시무시한 모습의 귀신이 하나 서 있었어요. 나는 강림도령이다. 이 강을 건너려거든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림도령은 손에 큰 장부를 들고 있었고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확인하며 어느 길로 갈지 정해 주었습니다. 김 영감 앞에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은다리로 안내받았어요. 가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드물게 금다리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김 영감은 자신은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했습니다. 김만석, 드디어 김 영감의 차례가 왔어요. 강림도령이 장부를 펼쳐보며 김 영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상도 안동, 김만석, 70살. 강림도령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상하네. 강림도령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림도령은 다시 장부를 확인하고 김 영감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어요. 너 정말 김만석이 맞나? 네, 맞습니다. 장부에 적힌 내용을 보니 너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되어 있네. 강림도령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럼 저는 어느 다리를 건너면 되나요? 김 영감이 물어보니 강림도령이 금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금다리로 가거라.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김 영감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금다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것 같았고 걸을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가 났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삼도천의 물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재판정. 삼도천을 건넌 후 김 영감과 저승사자는 계속해서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금다리를 건넌 덕분인지 길이 한결 편해졌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이 가벼웠고 주변 풍경도 아름다웠지요. 연고지 피어있는 연못도 보이고 학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기 보이는 큰 궁전이 염라대왕의 궁전이다. 저승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이 보였어요. 이승의 어떤 궁궐보다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궁전 앞에는 수많은 홀령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모두 재판을 받으러 온 건가요? 그렇다. 모든 죽은 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생전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지. 김 영감은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김 영감은 다른 홀령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돈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술만 마시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김만석, 드디어 김 영감의 차례가 왔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김 영감은 저승사자와 함께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정은 정말 엄숙하고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재판정 중앙에는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염라대왕은 키가 매우 크고 얼굴은 엄격해 보였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붓을 들고 계셨지요. 김만석 앞으로 나오너라.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김 영감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예, 염라대왕님. 김 영감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염라대왕 옆에는 여러 명의 관리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두꺼운 장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김만석, 경상도 안동 거주, 70살. 생전 행적을 보고하겠습니다. 관리는 김 영감의 일생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자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인 적이 없으며 어려운 이웃을 자주 도왔습니다.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중재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고 자식들을 잘 기르. 그런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관리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잠깐. 염라대왕은 자신의 장부를 다시 펼쳐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다. 김만석의 수명이. 염라대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관리여, 생사부를 다시 확인해 보거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관리가 다른 장부를 가져왔어요. 그 장부를 보던 염라대왕의 얼굴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다. 김 영감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염라대왕님, 무슨 실수 말씀이신지요? 김만석아,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내 진짜 수명은 87세까지다. 지금 일어난 일은 저승사자의 실수였다. 염라대왕의 말을 들은 김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염라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승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전해주어라. 김 영감은 감동했습니다. 네, 염라대왕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가 이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표시가 필요하다. 염라대왕은 김 영감의 손등에 작은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험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시였지요. 이제 저승사자가 너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가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라. 염라대왕의 말과 함께 김 영감은 다시 저승사자와 함께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깨달음과 돌아감. 재판정을 나선 김 영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염라대왕이 맡긴 임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요. 김만석,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다르다. 저승사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네가 받은 특별한 은혜 때문에 빠른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들러야 한다. 저승사자는 김 영감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연못이 있는 곳이었는데 연못물은 거울처럼 맑았어요. 이것은 업경대라고 한다. 사람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김 영감이 연못을 들여다보자 물속에서 자신의 일생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효도하던 모습,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던 모습, 결혼해서 자식들을 기르던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던 모습들이 모두 보였어요. 김 영감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다시 보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김 영감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연못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이승으로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에게 저승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욱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김 영감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저승 구경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시 살려준 것이었어요. 연못을 보고 난 후 저승사자는 김 영감을 특별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이 길은 환생의 길이다. 보통은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너는 같은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특별한 경우다. 길을 걸으면서 김 영감은 저승에서 본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삼도천의 세계 달이, 염라대왕의 엄정한 재판,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혼령들. 사자님, 저승에서 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나요? 각자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갔다.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다시 이승으로, 또 어떤 이는. 저승사자는 말을 흐렸지만 김 영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은 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네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저승사자의 말에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승의 회색빛 하늘 대신 파란 하늘이 보이고 따뜻한 햇살도 느껴졌지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저승사자가 말했을 때 김 영감은 익숙한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멀리서 자신의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여도 보이고 곡소리도 들렸어요. 아, 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구나. 맞다. 너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까지 내 몸은 아직 묻히지 않을 것이다. 저승사자의 말을 들으니 김 영감은 가족들이 걱정됐어요.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이제 작별할 시간이다. 저승사자가 김 영감의 손목에서 쇠사슬을 풀어주었어요.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거라. 그리고 염라대왕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님 덕분에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김 영감은 저승사자에게 깊이 절을 올린 후 자신의 몸이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 영감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에 전하는 교훈. 김 영감이 죽은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시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하실 말씀이 아직 많이 있으실 텐데.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영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뭔가. 하지만 이번에는 김 영감의 가슴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어머나, 아버님.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김 영감을 둘러쌌어요. 그때 김 영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 영감의 목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겠냐? 김 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숨이 끊어주셨는데. 김 영감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저승에 다녀왔다. 김 영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승이요? 그래,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 영감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곧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감님, 정말 저승에 다녀오셨다고요? 마을 이장이 물어보자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직접 보고 온 것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 김 영감은 저승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모습, 삼도천을 건너는 과정, 염라대왕의 재판정, 그리고 자신이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까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금다리를 건널 수 있고 나쁘게 살면 물속을 헤엄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내가 직접 본 일이니까 의심하지 마라.
염라대왕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은 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더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네, 특히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해요. 김 영감은 사람들에게 당부했어요. 그 후 김 영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 영감을 찾아와서 저승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김 영감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심껏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감님, 그럼 우리가 죽으면 정말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나요? 그렇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김 영감의 손등에 있는 염라대왕의 도장을 신기하게 여긴 무당이 찾아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표시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분명 저승에서 받은 증표가 맞아요. 무당의 말로 김 영감의 이야기는 더욱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친절해졌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도 많아졌지요. 김 영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졌어요. 김 영감은 염라대왕의 말씀대로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저승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김 영감은 정말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저승으로 가시는구나. 라며 눈물로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김만석 영감의 놀라운 저승 체험기 어떠셨나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죠.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악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답니다. 김 영감처럼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한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자네, 나랑 이름이 같군 마이너스 저승사자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남자에서는 저승사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벌어지는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도 김 영감처럼 착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